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나중에 동양시 광조에 뭐 일본까지도 영향이 있고요. 특히 한국과 중국은 유학의 그 이념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아주 공인화되는데 결국 그 바탕은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철학적인 문제로 항상 이걸 베이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뭐 친구끼리 어떻게 사귀냐 혹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느냐 나는 왕인데 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왕도는 무엇인가 이런 걸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눈에 보이는 다양한 사물들 배후에 뭔가 변하지 않는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내세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희한해요. 왜 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원질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아무도 모르지만 아르케 어떤 원질 원형에 가까운 어떤 본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아르케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아르케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르케가 뭐냐고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탈레스는 물이다. 겉으로 보기엔 물도 있고 바람도 있지만 바람도 사실 알고 보면 물이다. 다 이런 거예요. 탈레스는 사실은 재치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쩐 최초의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2500년 전 윗어른을 갖다 이제 좀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물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탈레스도 물이 아닐까 싶었다고 말한 건데 지금은 알죠. 물이 아니라는 거. 근데 바로 그 제자도 알았습니다. 제자가 이제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인데 아낙시메네스는 그 스승님이 물이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길 전후에서 물, 불, 흙, 공기라는 일종의 4가지 정도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것은 이것이다. 여기다가 나중에 이게 4원소라고 말하는데 여기다가 한 가지 원소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더합니다. 나머지 원소는 이름이 뭐겠어요? 제5원소죠. 제5원소라는 영화도 있죠. 그 제5원소라는 개념은 그래서 서양 중세까지도 뭔가 신비의 궁극적인 물, 불, 흙, 공기 4개 외에 뭔가의 하나의 그런 걸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죠. 거기서 탈렛은 물이라고 찍은 거예요. 사지선다형에서. 제자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물은. 이것도 물이냐 말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더 추상적인 것이어야겠다. 그래서 아페이론 혹은 뭐 무한자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궁극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따르면 또 아니야 공기일 거야. 왜냐하면 물하고 달리 또 공기는 또 장점이 있는 게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기가 많이 뭉치면은 딱딱한 바위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희박해지면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기가 원질일 거야. 아르케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도 불이라고 그러고 말하면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도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세상 만물의 본질일 거야. 얘기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이라고 그랬다. 이런 거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흙이라고 그러고 공기라고도 그러고 불이라고 어떤 사람은 누스라는 정신적 힘이라고도 얘기하고 거기서 재미있는 사람은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냐 아주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말하자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헤라클레이토스만 해도 불이라고 말하면서 불을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변화의 개념입니다. 불은 형태가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변한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지금 내가 발 담근 물이 저기가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 발에 닿는 강물은 같은 강물이 아니죠. 세상 만물은 변화한다. 그렇습니다.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세상 만물은 변화하지 않는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발을 1번 담글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파르메니데스에서는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흔히 SF 영화 보면은 시간 정지 장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잠깐 시간을 정지해놓고 다른 시계는 다 정지해놓고 나만 움직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 때 시간 정지해놓고 옆에 공부 잘하는 애한테 답안을 보고 온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자기가 쓰면 1등할 거 아닙니까? 세상 걱정이 없죠. 어찌다 보면 시간 정지해놓고 얄미운 놈이 있어 한 대 뺨 한 대 때려주고 오고. 근데 사실은 시간 정지 장치에는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기 설명해주는 모순이 있어요. 시간 정지 장치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나 이외의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게 시간 정지 장치죠. 그런 장치는 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단추가 있다. 딱 누르면 우선 나를 어디로 한정할지가 애매합니다. 이게 나인 것 같지만 사실 아주 미세한 부분에 가면 나와 자연, 바깥 외부 세계가 잠깐 혼재된 측면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피부에 사는 세균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정지해야 됩니까? 뭐 하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린 딛고 다니는 땅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공기가 있죠. 파르메니데스가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공기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죠. 근데 시간 장치를 작동을 해서 나 이외의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 사이에 공기도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이 공기를 내가 뚫고 갈 수 있겠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운동은 불가능해지죠. 실제 그렇죠. 파르메니데스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세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반드시 뭔가가 존재한다. 뭔가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이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사형선고 같은 얘기인데요. 그 제자인 제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재미있는 말로 그 스승의 그 학설을 증명을 하죠. 그걸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경주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킬레우스는 고대 그리스의 육상선수입니다. 영웅이죠. 근데 아킬레우스가 여기서 출발을 하고 거북이가 한 걸음이라도 앞에서 출발하면은 아킬레우스가 거북이 있는 데까지 뛰는 동안 거북이는 요만큼이라도 뛸 것이고, 또 아킬레우스가 다시 여기서 거북이를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또 요만큼을 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아킬레우스가 훨씬 빠르다 해도 거북이가 또 요만큼 가는 동안 어쨌든 아킬레우스는 요만큼 따라잡아야 돼요. 영원히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화살의 역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화살 쏩니다. 관역을 향해서. 일단 절반을 갑니다. 우선 화살은.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을 날아가죠. 나머지 또 절반을 날아가죠. 절반을 날아가죠. 절반. 0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접근을 해도 결국 여기 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싸움터에서 야, 화살 쏴봐. 영원히 나한테는 안 닿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여러 가지 이제 역설을 많이 말한 사람인데 파르메니데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서양 언어에서는 비동사가 있죠. 독일어도 그렇고 불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말이나 중국어나 그 일본은 다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망발의 말을 한 독일 철학자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독일어로 비동사를 자인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인동사가 없는 언어로 철학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모욕 아닙니까? 근데